이제 여름입니다. 지난달부터 찌는 듯한 더위가 몰려왔는데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지금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저는 여름이 힘들거든요. 겨울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등산 가방 메고 산을 찾습니다. 이제는 더위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챙기고 점검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충분한 식수도 챙겨야 하고 지칠 때쯤 보충해야 할 간식도 챙겨야 하고 흘리는 땀을 잘 배출하는 등산복과 여벌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에서 만나는 돌발 상황에 잘 대비를 하려면 말이죠. 산행을 마치고 나면 기분만큼은 정말 상쾌합니다. 흘린 땀만큼 몸도 가벼워지고요. 6월 4일 오랜만에 속리산을 찾아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산책 노래 하나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미자 19 순정.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은 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 순정이래요. 바람이 스쳐도 울렁 버들이 피어도 울렁 수집은 19살은 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그대의 속삭임을 내 가슴에 가만히나 몰래 담아보는 내 가슴에 담아보는 진주빛보다도 고운 19 순정이래요. 노래 잘 들으셨는지요? 가끔 추억이 묻어나는 흘러간 노래를 들으며 기분 전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산행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속리산 문장대, 법주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세족길을 걷습니다. 법주사에서 세심정까지 4km, 여기까지는 평탄한 길이라 아이들도 충분히 걸을 만한 코스입니다. 우거진 숲속의 나무 그림자를 밟으며 부지런히 걷습니다. 푸른 숲속의 시원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면 묵었던 근심 걱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운찬 힘이 불끈거림을 느낍니다. 우리 말고 숲을 걷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에 기분 좋은 모습들이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모습들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세심정에 도착을 하고 잠시 쉬면서 준비해간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언의 약속처럼 각자 다른 간식을 준비해 옵니다. 누구는 커피를, 누구는 간단한 떡을, 누구는 과일을 준비해 옵니다. 출출함과 배고픔을 잊을 만큼만 준비합니다.
각자 준비해간 간식을 쉼터마다 한 가지씩 꺼내어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은 힐링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사는 이야기와 힘든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응원합니다. 이야기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병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이들이 그럴 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아프고 약 먹는 이야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은 자랑하랬다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방법을 서로 나누게 되지요. 잠시 쉬었다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문장대를 향하여.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는 이곳에 더 오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복천함을 지나면 마지막 남은 휴게소가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문장대를 오르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신발끈 단단히 고쳐매고 앞사람 발 뒤꿈치를 보며 뒤처지지 않으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지런히 걷습니다. 문장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 중사자함이 있음을 이정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들를까 하다가 하산길에 들르기로 하고 곧장 오르기를 반복합니다. 가다 쉬다를 반복하다 보니 드디어 문장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흘린 땀을 식히며 눈앞에 있는 문장대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잠시 갈등이 생깁니다. 하산 코스를 신선대를 거쳐 경업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온 코스를 따라 그대로 하산할 것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힘든 사람이 있으니 올라온 길로 하산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산을 오릅니다. 눈앞에 우람한 바위 봉우리가 다가옵니다. 바로 문장대입니다. 몇 해 전에 3번 오르고 오늘까지 4번째 문장대 산행입니다. 그때는 경상북도 화북 쪽에서 2번, 법주사 쪽에서 1번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법주사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문장대 표지석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정상에 섰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멋진 조망이 가슴에 안겨듭니다. 그야말로 일망무제의 멋진 조망입니다. 아직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산행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산행 때마다 더욱 조심을 하게 됩니다. 오래도록 내가 좋아하는 산을 찾으려고 말이죠. 이번 산행에서 걸은 거리를 보니 16km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김지혜입니다. 몰래 한 사랑.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햇살이 연그는 가을 날뚝에 앉아서 그대여 이렇게 여미어진 마음 열고 싶을 때는 너랑 나랑 둘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내 눈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그대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 익어가는 날에도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조덕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입니다. 졸업 후 한동안 소식을 모르다가 몇 해 전에 우연히 소식이 닿았습니다. 참 반가웠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만나서 그동안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이 친구는 예쁜 남자였습니다. 잘생겼다는 뜻이지요.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를 쓴다지 뭡니까? 나는 일찍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친구들과 교류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에 모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고찬재 친구가 문인으로서 민예총 충주 지부장을 지냈으며 이 친구와 함께 일찍부터 충주를 대표하는 문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외 몇몇 문인들과 동인 활동도 하였고 그 시절에는 많은 활동으로 시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조시인의 시집을 받았습니다. 사랑, 그 지독한 통속이라는 시집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디지털과 블로그, SNS 시대라 필자의 시들은 이미 해킹 전사들 때문에 문을 접은 웹사이트 그리고 블로그, 티스토리 등을 통해 100만 넘는 독자들이 열심히 읽고 거쳐갔다. 참 고맙고 놀라운 일이다. 무명 시편들을 그렇게 읽어주다니. 하지만 시집의 활자를 통해서 얼마나 독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저 오프라인에도 그 삶의 흔적을 남겨야겠기에 여기 습관처럼 피를 들었다. 문학은 늘 지독하다. 거기에 빠져 자폐아가 되든지 고열에 시달린다. 그 아름은 참을 수 없는 기침이며 토해내는 각혈 같다. 이 문학의 지병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다만 구도의 길과 문학의 길이 비슷한 성찰의 길임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아주 작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다윗도 시인이 아니었던가? 내가 이 열병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덕영. 이것은 이 시집에 있는 시인의 말입니다. 조 시인의 양력을 보면 전국 최장수 월간지 세벗의 편집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한국기독교 최고권위의 한국기독교 출판 문화상 어린이 도서부문 최우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충북대와 숭실대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이후 성결교 신학대학원과 평택대 신학대학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나는 통속이 좋다. 조덕영. 프로 시인들의 시어에는 암묵적 금기어들이 몇 가지 있다. 미장원 한쪽 구석에 걸린 기도하는 소녀투의 상투어들이나 통속적 이발소 그림에 삽입된 글귀 같은 것들, 미술학원 벽에 전시된 어린아이들 그림에 담긴 유치한 글귀들, 졸업앨범 편집 후기를 장식하는 것들, 이를테면 바로 뛰는 가슴, 열정, 꿈, 우정, 집념, 추억, 세월, 삶, 근면, 성실,
인내, 끈기, 믿음, 소망, 사랑, 아름다움, 그리움, 정 같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통속적인 단어들이다. 이들 단어들은 필경 폐허가 되어버린 분교 정문에 찢어진 플래카드나 장기 두는 노인들의 복덕방 구석 그림에서 보게 되는 소위 빛바랜 낡은 사진첩에서나 만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단어들인 것이다. 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슬픔과 외로움이 내게 밀물처럼 말을 걸어올 때 오히려 이들 단어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며 위로하러 내게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통속이 정말 좋다. 조 시인의 발자취에도 시에 대한 깊은 흔적이 있습니다. 시집에 실린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대학생 전국 문예작품 모집에 얽힌 새 청년의 놀랍고 신기한 사연. 숨막히는 유신과 경제개발로 대변되던 1970년대 대중문화로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던 시대. 이공계 젊은이들의 문학적 방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77년 당시 굴지의 문예지 한국문학은 의욕적으로 제1회 대학생 문예작품 모집을 추진한다. 당시 젊은 지성인들이 시대적 고민과 욕망을 배설하는 최고 탈출구는 문학이었던 시대였다. 대학 가요제가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출범하던 70년대 중반, 한국문학은 의욕적으로 제1회 대학 문학상을 홍보한다. 이 문학 타이틀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캠퍼스 젊은 문학도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들의 생년월일이 똑같은 방황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다. 지금은 보기 힘든 50대 아버지들의 늦둥이였다. 놀라운 인연이었다. 둘은 신기하게 부친의 나이도 같았다. 어느덧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낳아주셨던 나이를 훌쩍 넘어섰다. 이 둘은 정신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70년대 치열한 문학적 방황을 한다. 대학 예비고사 소집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들의 고민은 예비고사보다 과연 문학이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생뚱맞은 것이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그들의 치열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공간은 공부와 밥보다 문학이 먼저였던 셈이다. 이때 학교를 마치고 졸업과 동시 입영하게 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시 원고 뭉치를 맡기고 입대한다. 원고 뭉치를 전달받은 친구는 이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에 응모하게 된다. 졸업한 자신 대신 뭐든지 수석 잘하는 내 힘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입영하는 친구의 문학적 가치가 작동한 때문이다. 공교롭게 작품은 예심을 통과한다. 그리고 최종심에서 군대 간 친구 작품이 최종 당선작이 된다.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선 통지 축하 전부는 날아들고, 하지만 애석하게 이 작품은 지면에 발표되지 못한다. 친구는 이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기에 군대 간 친구 이름으로 발표되기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친구는 은사인 양채영 시인과 이상범 시인, 그리고 당시 한국문학 주간 이근배 시인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백방 노력한다. 하지만 결국 당선작은 당시 서울대를 다니던 한 젊은이의 작품으로 바뀌어 선정된다. 공교롭게 이 친구도 56년생이요 같은 이공계 젊은이였다. 문학으로 70년대를 고민하던 이 기막힌 사연에 이들 동년배 이공계 새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시인이 되었을까? 학자가 되었을까?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한 사람은 생명과 윤리를 탐색하는 생물학자로 국립대 총장을 지냈고, 한 사람은 건설회사의 임원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1세기 화두인 종교와 과학을 탐색하는 신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두 작가, 시인이 되었다. 이들 셋이 다시 문학의 이름으로 만났다. 경포대 바닷바람을 맞으며 언젠가 함께 공동 시집을 내기로.
자, 이 프롤로그를 읽으며 참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숙명 같은 운명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친구 조덕영이라는 시인입니다. 언젠가 만나면 이 깊은 사연을 다시 한번 가슴 절절한 느낌을 가지며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습니다.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태진아 옥경이.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지금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진작 이런 사연을 알았더라면 문학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을 테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사연을 알고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고 건강을 기원하려 합니다. 나하고는 시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나보다 훨씬 깊이 사유하고 고뇌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만큼 시에 대한 갈증이 깊었다는 뜻일 테지요. 시를 쓰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감정선이 일렁임을 알게 됩니다. 사연에 울컥하고 비틀거림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 일이 내 일 같고 내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틀거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문제에 몰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내 아픔인 양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 속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전이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내 생각과 아픔이 고스란히 이입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늘 아픔을 잉태하고 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 무엇을 위하여 말이죠. 꽃의 이야기와 바람의 속삭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더 많이 사유하고 지독한 습관 속에서 연필을 잡고 원고지를 채워갑니다. 조덕영 시인의 시 한 편 들려드립니다. 칼국수 묵상. 칼국수에 무슨 꿈이 있나? 그것은 꿈이 아니다. 소란한 방앗간 때절은 주물가게도 아니다. 태고에 씨를 뿌리고 인동의 역사를 지나 주물러 터지고 이그러지면서 변절의 힘으로 늘어선 소망이다. 칼국수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
방앗간 피대에 철썩이는 마찰음도 아니다. 침묵의 힘으로 뭉치고 인종의 디딜방아를 지나 으깨어지고 물미 작대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대한민국의 몸뚱이다. 물에 갈라지고 물의 가슴에 기대어 물의 입술에 서서 마중물처럼 일어서는 솟구침이다. 그것은 꿈도 소망도 아니다. 가래떡처럼 풀어지는 기계국수도 아니다. 저녁 손끝에 무엇인가 안아다 놓고 떠나감을 준비하는 처절한 침묵의 입술이요 변절의 사랑이다. 이렇듯 시인은 칼국수 하나에서도 사연을 읽는 예리함이 있습니다. 칼국수 대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그것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입니다.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현미, 신사동 그 사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희미한 불빛 사이로 오고 가던 그 눈길 어쩔 수 없어.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 오늘 밤도 행여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며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내 마음 가져간 사람 신사동 그 사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6월 중순이 지나는 무렵 문경에 있는 선유동 계곡을 걸었습니다. 느닷없이 다가온 이른 무더위를 피하여 나선 산행길이 더위를 핑계로 걷기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괴산 쪽에 있는 속리산 선유동 계곡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선유동 계곡이 문경 대야산 자락에 있더라고요. 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관 앞에서 출발하는 선유동천 나들길. 장렬하는 태양 아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학천정까지는
약 3km, 이 코스를 왕복하는 6km 거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걷는 길은 숲속길이라 그늘이 있어 참 좋습니다. 이곳은 칠우칠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완심대, 망화담, 백석담, 와룡담, 홍유천, 칠리대, 칠리계가 있고요. 선유국으로 불리는 옥하대, 영사석, 활청담, 세심대, 관람담, 탁청대, 영귀암, 난생뇌, 옥석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속에 담겨진 사연과 이야기는 충분히 알만하지요. 얼마나 계곡이 아름답고 물길이 시원하며 바위와 숲이 어우러져 있는지 이름만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을 걸으며 시인으로 사는 나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늘 이렇게 마음을 붙들고 허덕이게 하는지, 내게 사랑은 무엇이고 나를 지켜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묵히 걸으며 되새겨봅니다. 흘린 땀만큼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늘 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게 자비와 광명을 가져다 준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같은 따뜻함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하며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햇살 같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조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 풍경.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 그가 잠들기 전에 새벽을 먼저 깨우고 그의 남은 어둠을 걷어내야 한다. 그가 잠들기 전에 예수는 울어야 하고 그가 잠들기 전에 사랑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아픔일까? 그대 그 아픈 곳으로 건너가라. 사랑하는 이의 아픈 자리로 건너가라. 슬픔이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슬픔이 슬픔의 따뜻함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하여 슬픔이 사랑이 될 때까지. 그것은 어디로 가는 사랑일까? 그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이 세상 사랑이 그리워질 때까지 사랑의 중심으로 가라. 사랑이 사랑을 품을 때까지,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랑이 모두 사랑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의 사랑으로 건너가라. 이 시에서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을까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과, 사랑은 아프다는 것과, 사랑은 슬프고 그 슬픔이 사랑이 될 때까지 외로워도 그리워도 사랑의 중심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품을 때까지, 세상 사랑이 모두 사랑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이 사랑으로 건너가라 합니다. 아마 신앙적인 사랑, 예수를 그리워하면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 조덕영 시인은 목회자로서 신학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관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미처 몰랐던 사랑에 대한 관념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시인 겁니다. 현철, 봉선화 연정.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젖은 가슴 태우네 울면서 혼자 울면서 사랑한다 말해도 무정한 너는 알지 못하네 봉선화연저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선유동천 나들길은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대화를 하며 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말인 만큼 사랑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 그 깊은 뜻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랑해라는 말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에 따라 더 믿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요? 툭하면 시비 걸고 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일명씩도 없는 길 가는 사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사람 목숨 하찮게 여겨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고 우리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참 좋은 말이고 거기에 담긴 뜻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은 하기도 쉽지만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한다면서 자기 소유물처럼 행동한 사람도 있고요. 말로는 수없이 사랑한다면서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사랑은 아니지요. 사랑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 상황에 따른 기준은 있을지 모르지만 딱히 정해진 답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하는 마음도 사랑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랑의 모양은 다른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늘 가슴 따뜻한 기쁨이 가득하고 그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못다한 조도경 시인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바람 같은 사람, 임주리 사랑의 집시를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해봐도 뒤도 한번 보지 않고 떠난 사람아 해바라기 볕을 쫓아 바라보듯이 당신만 보고 있네요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가버린 너에게 내 마음 전할 텐데 그럴 텐데 바람 잡을 수 없는 바람 잊지 못하는 내가 싫어요 사람아 그리움 남기고 떠난 사람아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해봐도 뒤도 한번 보지 않고 떠난 사람아 해바라기 볕을 쫓아 바라보듯이 당신만 보고 있네요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가버린 너에게 내 마음 전할 텐데 그럴 텐데 바람 잡을 수 없는 바람 잊지 못하는 내가 싫어요 바람 잡을 수 없는 바람 당신만을